안녕하세요. 안현 선생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저희 학원에서 쓰는 교재 설명하면서 약속했던 중등 심화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사실 중등 심화서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걱정을 했어요. 뭐냐면 사실 특별한 것을 제가 알려드릴 게 없는데 또 괜히 예고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것을 다른 분들과 뭔가 차별화된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사실 걱정입니다. 앞으로 10분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아마 적어도 네이버나 다음에 어떤 특정 문제집의 난이도 비교를 위해서 한번 검색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A급이 어렵냐, 최상위가 어렵냐, 블랙라벨이 어렵냐, 일품이 어렵냐 이 정도는 한번 검색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이게 사람마다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이 문제집의 난이도라는 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풀어보는 학생들마다 다르다는 거죠.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조금 어떤 한 문제의 특정 문제의 난이도를 이렇게 평가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막 숙제하듯이 빨리 막 다 해치우고 이런 어떤 환경에서 난이도를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 그게 좀 더 정확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심화교재의 난이도를 다룬다고 했는데 왜 센수학이 적혀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센수학은 너무 많은 학생들이 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잡는 그냥 중등 기준서라고 생각을 하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기준서라는 말은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센수학을 풀어야 되나? 이런 개념으로 여기에 센수학이 적혀있다. 풀어야 하는 책으로 그렇게 적혀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난이도가 잘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혀 있는 숫자는 혹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세보긴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이것도 기준을 하나 세워야 되니까 어느 단원을 택해야 될지 몰라서 몇 학년을 할까 그냥 하다가 중학교 1학년 문자와 식 그죠? 문자와 식의 첫 번째 단원 전체 큰 단원이 문자와 식이고 1단원 문자와 식과 그의 계산 적혀있는 문제집도 있고 다른데 어쨌든 문자와 식 1차 방정식의 활용 보통 이렇게 세 단원 나눠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단원에 대한 문항수입니다. 그리고 각 문제집마다 A, B, C, C, B, A 스텝 1, 2, 3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항수를 제가 적어봤어요. 그래서 선을 여기다 그으면 되겠죠. 여기는 응용, 유형, 응용 밑에는 심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구분.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쪽으로 갈수록 어려워진다. 물론 이게 어렵다 이렇게 따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냥 이쪽 방향으로 가면 어려워지는 순위구나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일단 센수학부터 한번 출발해보죠. 센수학은 그죠? 완전 따닥따닥 붙어있는 개념 문제가 이 단원에 90개 정도 있고 그 다음 유형이 나눠져 있는 유형별 응용 문제가 80문제 정도 있습니다. 이건 단원마다 다를 거예요. 그 대신 중요 단원에 대한 비율은 어느 정도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스텝이 20문제 정도 있다. 어떤 단원은 15개, 10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율을 보면 된다는 거죠. 자, 이걸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일단 이 심화서로 들어가면 센수학 1단계 수준의 문제는 없다는 거죠.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완전 개념 문제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센수학을 기준으로 이 유형별 응용 문제부터 이렇게 문제가 자리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스텝 2에 있는 센수학 B단계에 있는 문제들이 우리가 심화서라고 이야기하는 문제집에 이 1단계에 포진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말은 대부분이라고 드리는 말씀은 어떤 경우에는 이 스텝 2의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에 걸쳐질 수 있다. 이게 뭐 어떤 문제집의 신 같은 사람이, 수학의 신 말고 문제의 신 같은 사람이 판결을 해두는 게 아니라 얘는 A단계. 물론 A단계 문제는 정해져 있을 수는 있지만 얘는 B단계에서 어려운 것. 그럼 B단계에서 어려운 것이냐 C단계에 쉬운 것이냐 이런 걸 결정해주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오직 그 출판사의 편집자 혹은 그 연구진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이렇게 칼같이 나눠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B단계의 어려운 문제를 해석하는 사람은 여기다 집어넣을 거고 이건 B단계의 어려운 문제인데 좀 E단계다라고 판단하면 여기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하지만 경향은 센수학 B단계는 심화 문제집의 첫 번째 단계에 많이 등장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센수학 C단계는 이 심화 교재의 두 번째 단계에 많이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C단계에 등장할 수도 있죠. 어떤 난이도가 낮아지는 문제집일수록 이 C단계가 여기 C단계에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역시 편집자가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연구진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하지만 경향은 있다. C단계는 일반적으로 이 유형 센수학의 C단계 수준의 문제들은 심화 문제집의 B단계 수준에 포함되어 있고 C단계 수준을 뛰어넘는 문제들이 제일 윗단계에 포진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또 보시면 자 전체적인 문항수로 한번 더 해볼까요? 자 각 단원별로 70에 10이니까 여기는 30문항이고 15, 29, 50문항 16, 24, 48문항 18, 23, 4, 45 25, 7, 8, 40 26, 23, 21, 70 그죠? 자 이렇게 보면 최고득점 수학은 다른 문제집에 비해 문제가 많이 적어요. 그래서 이 문제집을 우리가 보통 이제 가장 좀 난이도가 낮은 심화 인문이라고 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최고득점과 최고수준 탑은 같은 출판사입니다. 그러니까 팀키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인문서 정도에 포진해 있고 최고수준 탑이 심화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심화서다 이런 수준의 포진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B3에서 나오는 최고수준 탑 이상의 문제집이 예전에 수학의 신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찾아서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학의 신은 수학의 신인 거죠. 제가 애들한테 이 문제집을 저희 학원에서 2009년 교육과정 때까지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애들이 막 힘들어하니까 야, 신 되는 게 그렇게 쉽냐. 수학의 신이 돼야 되는데 신이 되려면 이 문제집 정도는 풀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푼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득점이 여기에 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문항수 자체도 차이 나고 그죠? 좀 센수학 C단계가 좀 높은 단계에 배정되는 수준의 문제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B단계도 포함되고 근데 이제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최고득점은 일반적인 심화서에 좀 낮은 단계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군을 묶으면 한 이 정도가 이렇게 묶여집니다. 문항수 자체로도 그렇고 패턴을 보세요. 15, 16, 18 20문제 넘지 않게 구성되어 있고, 여기는 20문제 중반대에서 30문제 사이에 구성되어 있고, 문제집 단원마다 다르겠죠. 그 다음에 심화 문제도 10문제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긴 적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선은 여기서 자를 수 있다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뭐 여기에 또 더 붙이면 뭐 수학의 고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학의 고수도 거의 이 패턴이에요. 15문제, 25문제, 6문제 이렇게 있거든요. 능률인가?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단계의 심화서, 이 군의 심화서들은 유형별 문제를 한 요 정도로 한번 복습을 한 다음에, 그죠? 복습을 해야 좀 어려운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이제 C단계 수준 문제에서 좀 어려운 문제를 중간 단계에서 한 충분히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어려운 문제 쪽에 도전해 볼 수 있는 문제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골라서 하면 되는 거죠. 골라서. 편집 방향은 조금씩 달라요. 문제집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이것만 덜컥 보고 우린 이거 풀어야지가 아니고, 문제집을 서점에 가서 보시면 편집 방향이 약간씩 다릅니다. 1품 같은 경우는 유형별 대표 문제 이런 식으로 또 편집을 해놓은 상태고, 다른 것들은 또 유형별로 나눠져 있지. B단계에도 불구하고 임에도 불구하고 유형별로 나눠져 있는 문제집이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집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들여서 아이하고 같이 서점에 가셔서 책을 펼쳐보고, 난이도는 제가 대충 말씀드리잖아요. 편집 방향, 그죠? 그걸 조금 확인하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블랙라벨이 나오는데, 블랙라벨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3대장, 여기 최상위 빠져있는데 책이 없어서 제가 조사를 못했어요. 그냥 블랙라벨 A급 최상위, 요즘은 블랙라벨 A급 최상위를 일반적으로, 그죠? 그렇게 2단계를 넘어서는 문제집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최상위도 문제수가 좀 많아요. 어떻게 보면 블랙라벨 같은 편집이 아니라 A급 같은 편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라벨은 편집 방향이, 그죠? 좀 쉬운 문제는 많이 줄여놓고 중간 단계하고 어려운 문제 있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2단계 문제만 줄여놓고 2단계가 이 난이도가 여기에도 있고 이 난이도가 여기에 있으면 얘는 이쪽 부분 아니냐, 이쪽 군에 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쪽 군의 문제들이 여기에 포진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더 어렵게 설정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문제집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구성하는 전반적인 문제집의 난이도가 위로 올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A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A급이나 최상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그죠? 그러니까 2단계 문제가 많아요. 여기보다도 많고, 그죠? 그래서 A급 같은 경우는 좀 기초 부분에 많은 양의 문제를 풀고 푼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문제의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가 여기에 대량 포진해 있으니까, 그죠? 당연히 한 대여섯 문제 풀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또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면 또 쉬운 문제를 풀게 되네. 쉬운 문제 풀고 어려운 문제 풀고 더 어려운 문제 조금 풀고 다시 쉬운 문제 풀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떨어지겠죠. 근데 어려운 문제가 막 연속적으로 20문제가 쫙 나오면 아이들이 힘들 거 아니에요. 지칠 거다 이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진짜 충분하지 않다면 힘들어서 지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푸는 게 중요한 거죠. 뭐 쌤 풀었는데 이제 A급 풀어볼까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 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아야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한 방에 뛰는 게 맞을지. 근데 한 방에 뛸 수 있는 애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국 4%가 1등급이에요. 1등급도 순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형별 문제를 풀고 심화서도
어느 정도 중간 뭐 부족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아니면 좀 이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풀고 넘어가는 게 좀 좋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이죠. 물론 아주 천재 같은 아이면 아주 뛰어난 아이면 개념하고 뭐 유형은 하고 그 다음 바로 뛰어넘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문항의 개수도 한번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책이라면 서점에 가셔서 문항의 개수도 한번 여기 뭐 요거 캡처하셨다가 한번 비교해보고 어떤 방향으로 편집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문제집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에 대해서 센을 기준서가 되는 이 센을 기준으로 문항들이 어떤 식으로 대략적으로 포진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문항수나 이런 난이도에 대한 문항수를 설명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제가 말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비문을 막 이야기하고 주어하고 막 서술하고 다 다른 것 같은데 하여간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긴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느끼는 문제집에 대한 그 난이도 이게 저는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날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상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009 교육과정과 2009 교육과정을 마지막으로 마지막 학년이죠.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물은 이유는 이 학생들이 이제 수학의 신까지 썼었다는 말입니다. 수학의 신도 썼었고, 수학의 신이 절판된 이후에 A급도 쓰고, 블랙라벨도 좀 풀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1품도 풀었고, 대부분 다 풀었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집부터.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던 내용은 자, 수학의 신이 10이다. 그러면 너네들이 풀었던 문제집을 점수로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수학의 신은 실제로 스텝 2 문제가 여기에 있는 스텝 2의 문제들이 여기 있는 스텝 3 문제들입니다. 실제로. 대부분 그런 식으로 편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풀면 신이 된다고 하는 거였죠. 그랬더니 학생들이 약간씩 다르지만 어느 정도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9.5에서 9 사이에 그죠? A급 9.5를 A급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9를 A급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블랙라벨을 9다, 블랙라벨이 9.5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학생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군으로 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 최고 수준 탑 있죠. 비상의 탑도 이 수준이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1품보다 탑이 어렵다라는 의견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8에서 8.5 사이가 1품 그 다음에 뭐 수학의 고수도 이 사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절대등급은 이 학생들이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중3인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절대등급 지금 풀고 있는데 어떠냐 했더니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던데 절대등급의 1, 2단계 중3 거를 기준입니다. 이거는 절대등급의 1, 2단계는 1품이 어렵고 3단계는 절대등급이 쉬운 것 같다. 중3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 A급보다 어렵다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요 수준이 아니겠냐. 요 수준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그죠? 이 정도로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는 이렇게 제가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표시해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우리
여기에 말씀드린 것은 이 문제집의 그 난이도별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문항수에 따른 편집 방향, 이걸로 여러분들이 난이도를 그 문제집 선택할 때 좀 참고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이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두 개를 복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문제집을 심화 문제집 수준이 된다면 심화 문제집을 결정하실 때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서점에 가셔서 문제집을 한번 펼쳐보시고,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문제집도 한번 이런 관점을 한번 보시면 문제집 선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가 크셨겠지만 오늘 내용이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더 뭔가 더 채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더 뭘 채워드릴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뭐 또 추가적으로 심화 문제집을 다루는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도움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화이팅! 수학 화이팅!